안녕하세요. 힘찬TV의 힘찬입니다. 벌써 25년 7월이에요. 정말 시간 빠르죠. 올해 상반기 국내외 정치적으로 참 혼란스러웠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혼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말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 내놨죠. 바로 6억 이상 대출을 막겠다는 정책이었는데요. 며칠 사이에 시장이 정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이 어디로 갈까? 주식으로 갈까? 빌딩 시장으로 다시 올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자, 오늘은요. 올해 상반기 마무리되는 5, 6월 거래 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 빌딩 시장 전망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부터 볼까요? 올해 1월부터 3월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4, 5월부터는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더니 특히 5, 6월에는 실제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5월에만 10건의 거래가 되었고요. 6월 통계는 아직 안 잡혔지만 6월까지 합하면 20건 넘게 거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0억에서 50억대의 건물들이 많이 거래가 되었고요. 큰 금액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금액의 빌딩들이 움직였다는 얘기인데요. 투자 목적보다는 직접 사용하려는 분들이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1층에는 가게를 열거나 2, 3층은 직접 사무실로 쓰거나 나머지 층은 임대해 놓는 시기죠. 지금 신설법인 대출 규제도 심하고요. 공실 위험도 있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에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죠. 핵심은 딱 하나예요. 6억 이상 대출 안 된다. 다 주택자는 아예 대출 불가. 여기서 중요한 건 세금으로 규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대신 대출로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발표하자마자 바로 시행을 했죠. 시장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자, 그럼 빌딩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먼저 은행에서는 지금도 신규 법인 대출을 볼 때 RTI를 꼼꼼히 보고 있거든요. 건물 수익이 너무 안 나오면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새 정부의 기조를 보면 아파트 투자 같은 사적 재산 증식은 억제하겠다는 거고, 주식이나 기업 투자 같은 곳에는 돈이 돌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다시 말해서 아파트 말고 다른 데 투자하세요. 돈은 막 풀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이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주식, 코인, 물론 많이 가겠죠. 그건 그래도 좀 불안정하니까 결국 많은 분들이 다시 빌딩 투자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울 주요 상권에 있는 빌딩,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물들이 다시 주목을 받겠죠. 상업용 부동산 규제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업용 건물까지 대출을 막아버리면 결국 기업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경기가 죽겠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아파트처럼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건물에 무리하게 투자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RTI를 보면서 대출을 까다롭게 할 거예요. 6월 이후부터 문의 건수가 확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5, 6월에는 어떤 건물들이 거래가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의 5월 달에만 10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괜찮다, 좀 특이하게 거래된 물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거래된 매물이 바로 이 매물이에요. 이 건물이 이제 58억에 나왔다가 38억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건물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이제 출판사 건물인데, 이 라인은 사무실이 많은 라인이에요. 오피스 이쪽부터 이제 홍대역부터 합정역 이 사이에 있는 이 정도까지가 오피스 라인인데, 이 오피스 라인 중에 8m 있는 도로 코너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개요를 보면 대지가 이제 47평이었고요. 연면적이 113평, 2011년에 졌고 1층부터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자, 이 건물은 좀 특이하게 뭐냐면 12년부터 쭉 거래가 됐다가 21년에 이분이 이제 파신 분이죠. 파신 분이 41억에 샀다가 건물을 또 되게 이쁘게 고쳤죠. 원래 이때 살찌게 당시에는 이런 외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외관은 싹 다 고치고 나서 아쉽게 38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는데 사업상 이후로 이제 금매 처분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건물은 바로 인근이에요.
망원역하고 합정역 사이에 있는 2차선 도로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얘도 61억에 나왔다가 59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평수가 59평이었고요. 연면적 150평 나왔고 17년에 건물이 지어졌고 지층부터 6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도로가가 있고 바로 지금 1층에는 이제 심야포차가 들어가는데 위에는 다 사무실로 되어 있고요. 이 건물도 수익률이 3% 이상 나왔던 건물이고요. 또 그러면 다른 건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올해 상반기 신축 건물 중에 초급매로 거래됐던 건물인데, 대지가 99평인데 평당 8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시장에 나왔을 적에 95억부터 나왔었어요. 다가구에 살고 있던 건물주가 건물을 지었는데 대출을 좀 많이 받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좀 다른 사업이 좀 안 좋아져 갖고 경매로 나가게 될 상황이어서 바로 급하게 이제 거래가 되었는데, 이 라인에 대지 100평에 연면적 262평 나오는 신바 건물이 25년 1월에 이제 준공이 떨어졌거든요. 이 건물이 8천에 거래됐다는 거. 이 건물을 제가 쇼츠를 촬영해서 방송에 올렸는데, 이 건물이 거래되고 그 뒤에 3분이나 전화가 오셨어요. 이 건물 어떻게 됐냐고. 근데 이미 배는 떠나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아무튼 이 건물 외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건물이 보시면 이제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생겼던 건물입니다. 앞에는 도로가 8m 도로였고요. 앞에 이제 이 건물인데 홍대 합정역에서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였고요. 지금 뭐 건물 짓는 사진이지만 8m 도로였고, 앞에 뭐 멜세나 폴리스 있고, 이제 이쪽이 다 오피스 밀집 지역이에요. 다음 거래 사례는 연남동 미로 상권입니다. 이곳은 홍대역을 바로 끼고 있어서 위치가 정말 좋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여기 뭐 공실 많고 뭐 떴다 사라지는 상권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골목 안쪽 이면에는 지금도 공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그 공실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이제 임대료를 현실적으로 이제 조정을 했고요. 연남동에 가보면 외국인 반, 한국인 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연남동은 안정화를 유지하는 그런 상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생겼다 사라지는 그런 길, 뭐 그런 단 이런 길이 아니라, 연남동은 홍대역 바로 앞이고요. 평지라는 장점이 있어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상권은 안정화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많은 분들이 여기 뭐 평당 1억 갈까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이미 1억을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제 본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요. 이 건물이 거래됐어요. 이제 여기가 연남동 미롯길 상권 중에서 이제 초입부, 연트러파크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미롯길 들어가는 초입부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본 건물은 지금 1억 500에 거래가 되는데, 건물 외관을 한번 볼게요. 이 건물이에요. 지층부터 5층짜리 건물인데 다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은 임차인을 다 마쳤고요. 수익률도 3% 정도 나왔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가 49평이었고요. 연면적이 117평. 96년에 건물을 지었지만 작년에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최근 거래는 51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얘도 동교동이에요. 얘도 동교동인데 대지가 얘는 좀 작아요. 30평인데 지금 뭐 28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물 외관 보시면 작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데, 현재 가보면 이제 4층짜리 건물로 건축을 다 졌고 건축 허가를 받기 전 단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연남동이 지금 올해 이제 4월, 5월에 거래됐던 것들이 이렇게 초입 쪽이라고 하는데, 이쪽들은 다 평당 1억이 찍었고요. 아직까지 좀 이렇게 공실들이 남아있는 게 이쪽 주변인데, 이쪽 주변은 그 가격을 반영을 해요. 그래서 4월달에 거래된 것도 8천만원, 뭐 2월에도 7,900.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실이 좀 남아있거나, 이런 건물들은 아직 1억까지 찍지 못하고 8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웬만한 홍대 건물 가격보다 비쌉니다. 이게 바로 자산시장의 양극화인데요.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사람들은 안정적인 자산을 찾습니다. 결국 서울 주요 지역의 건물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구조예요. 자, 오늘은 올해 상반기 5, 6월 거래 사례와 새 정부 정책 이후 앞으로의 빌딩 시장 전망을 이야기해봤는데요. 하반기 시장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어떤 수요자들한테 거래될지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